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7월 개청을 앞둔 동부통합청사에 입주할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다양성과 전략적인 측면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일부는 넓은 면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제2청사를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이 지닌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진주의 서부청사를 개청했고 경기도는 의정부에 출장소를 뒀다가 지난 2011년 본격적인 북부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부서를 배치했고 기능을 점차 확장했습니다. 경남 서부청사에는 항공우주산업과가 들어서 서부권 대표 미래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청사는 행정 2부지사를 필두로 노동과 건설, 교통과 철도까지 여러 부서가 배치돼 운영 중입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오는 7월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동부통합청사의 부서와 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조직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크게 일자리 투자 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으로 구성됩니다. 동부권이 강점을 둔 관광은 물론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소 진전된 안이라고는 하지만 권역의 특징을 잘 살리고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이었으면 좋았을 걸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개편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누리호 3차 실전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이 있는 고흥을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 정부는 곧바로 민간 우주발사장과 연소시험장 등 우주 기반 시설 구축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과 우주개발 핵심 기반시설 구축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 추진에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환영하는 지역자치단체장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발사 성공이 민간 기업이 처음 참여해 실용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판 스페이스 X 탄생에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도 3차 발사를 위해 고생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한 노관규 순천시장도 축하글을 통해 이번 발사 성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시대의 서막을 연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 오늘도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원거리 통학에도 임대아파트에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았던 건 황당하게도 교육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통학버스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시간대에 버스를 타기 위해 학생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원거리 통학, 일부 아파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역시 배정된 초등학교가 1.6km 떨어져 있어 법정 통학 기준을 초과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아파트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하루 3차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8시 10분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초등학생들이 나타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대기줄은 어느덧 인도 한편을 꽉 메웠습니다. 45인승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이 차례로 탑승하지만 결국 버스는 아이들을 모두 태우지 못합니다. 버스를 타지 못해 울상해졌던 아이들은 버스 문이 닫히자 결국 아쉬움을 쏟아냅니다. 정시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버스를 놓치는 이 같은 상황이 초등학생의 시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시 5분에 나왔는데 지금 버스 못 탔어요? 네. 버스 왜 못 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나왔다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버스 왜 못 탔어요? 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버스 놓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더 빨리 나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언제 버스를 놓칠지 모르다 보니 학부모들도 항상 승용차로 데려다줄 채비를 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대에 여유롭게 나온다고 하는데도 이제 놓쳐본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빨리 나와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조금 1분, 2분 차이로도 많이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러한 원거리 통학은 일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순천 지역에 새로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총 12곳. 이 중 무려 75%인 9곳이 초교 통학거리가 법정 기준인 1.5k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통학거리 1.5km. 그런데도 왜 때문인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같이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작년과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불과 3년 전에는 500년 만에 폭우가 내려 인명과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홍수 대비를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길가에 둥둥 떠다니고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모관도 침수돼 망자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곡성에선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졌고 구례에선 제방붕괴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읍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가 광주 전남을 핥히고 지나간 모습입니다. 이런 홍수 피해를 막아보자며 대책을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모든 피해를 막을 완벽한 대책은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때문에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의 위험은 생명 플러스 재산까지 다 보호하겠다. 근데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생명을 우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환경부 홍제통계소는 정확한 홍수 대응을 위해 AI 홍수 예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홍수 위험 요소와 대책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도 방제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간당 80mm 강우량이 맞춰져 있던 하수관 관리 계획을 시간당 88mm로 올렸고 50년 강우 빈도를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하수관로 설계 빈도도 70에서 100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0년 대비하는 대책들, 시설들 이런 문제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어 대책과 함께 그 적응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하천 설계 기준이 기존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져서 홍수 피해가 컸다며 하천의 설계 기준이 인구 밀집 지역과 상업 지역에 따라 개정된 만큼 적극적인 홍수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하천과 내수, 토사 등 자연재해 유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패류 호흡 활동을 방해하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남해안 일대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여수 가망만 등에서 올해 봄철 이상고온으로 지난해보다 1에서 2주 빨리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또 아직 발생 초기라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작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지만 향후 수온이 상승하면 주변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양식장을 덮치게 되면 어패류가 대규모로 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조업을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선원들이 우리 어업을 지탱하는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각종 문제로 선장과 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이 자신이 일하던 어선에서 어획물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이 같은 비슷한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국 선원은 없고 외국인만 있다 보니까 계속 잡히면은 배를 못 나갈지. 선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조업이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선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선원은 전남에서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만 원 안팎이었던 외국인 선원 월급도 최근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외국인 선원들이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인건비를 요구해오고 있고 또 선원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외국인 선원들을 부담을 하고. 조업 당일 몸이 갑자기 아프다며 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 출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또 하고 돈 들어서 고생해놓으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요. 바쁘니까는 생각을. 선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에 외국인 선원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졌지만 이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 선원들로 어민들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내일 오후 4시 광양 전용구장에서 천안시티 FC를 불러들여 K리그2 1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10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은 최하위로 처진 신생팀 천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중위권 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최근 선발로 나섰던 김다솔과 아스나위 등 주축 선수 여러 명이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지난달 양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여승원이 2골을 넣으면서 전남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한때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흐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 오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에서 28도 사이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전 8시 21분입니다.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이유로 50대 직장 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보건소,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3개소와 협력해 시군별 온열 질환 발생 추이와 폭염에 따른 도민 건강 영향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